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함수의 연속성, 그리고 극한의 계산 방법 등등등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한 우리는 지난번에 미분의 정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미분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면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시카 그래프, 그리고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사칙 연산, 합성과 역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분도 마찬가지로 시계 관점에서의 정의 그리고 그래프상에 나타냈을 때 이것이 미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죠? 미분은 식으로 볼 때는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비해서 그래프 상에서는 가지는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분 값은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다 보니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존재하는 경우를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주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된 내용은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사칙 연산과 합성과 역함수 그리고 그것이 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죠. 두 함수의 미분과 두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인 두 함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을 때 미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두 함수 fc의 미분과 f하고 g의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의 관계 함수 f의 미분과 함수 f의 역함수에 대한 미분 그리고 기본이 되는 함수인 당함수, 지수로그함수, 상함수에 대한 미분 법칙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웬만한 함수에 대한 미분은 거의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와의 관계 그리고 기본적인 함수인 당함수, 지수로그함수, 상함수에 대한 미분을 배울 예정입니다. 좀 전에 쌤이 언급한 함수 중에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유리함수는 당함수의 미분, 미분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성질만 알면 여러분들이 다 미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부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프의 성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함수가 극성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가장 극대값과 극소값,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물론 이러한 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존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미분의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고 또한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이기소 함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함수의 미분도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얻어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미분한 값, 미분해서 얻어지는 함수를 고계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분과 연속함수의 관계, 그리고 미분을 이용해서 어떤 부정형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미분이 우리가 배웠는 법칙만으로 잘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미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함수 중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식으로 일반적인 함수는 y 콜 fx로 나타내지는 함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했지만 그렇지 않은 함수 fxy 콜 제로 형태의 함수에 대한 미분 방법을 또 한 번 봤는데 이러한 fxy 콜 제로 형태의 함수를 음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고개도 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라이프니츠 룰이 되겠습니다. 라이프니츠 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으로 우리가 미분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성질들을 공부하고 나면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응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공부하는 것이 변화율, 어떤 레이트 오브 체인지, 어떤 변화의 정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물리학에서 특히 많이 응용이 된다고 그리고 또한 미분을 이용해서 어떤 복잡한 함수, 값을 계산하기 어려운 함수에 대한 근섭값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어, 루트 2는 여러분들 1.44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 2의 10성근, 즉 2의 10분의 1성, 2의 10분의 1성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 미분을 이용해서 구한다면 상당히 비교적 좀 쉽게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우리가 최대 최저값을 또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최적화 문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을 몇 시간 자는 것이 최적일까? 이런 문제도 수학적인 모델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 최소값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근의 근사값. 수학의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가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인데 방정식의 근은 일반적으로 그냥 구하려는 미분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미분의 개념을 이용하면 방정식의 근을 많은 경우에 대해서 정확한 근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근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일단 근의 근사값에 대한 구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뭐라고 했었죠? 생성자 계산 방법, 계산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부한 개념을 간단히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분의 정의는 시계관점에서 볼 때 f 프라임 a 함수 f가 a 근방에서 정의되어 있을 때 f 프라임 a라고 하는 a에서 미분이라고 부르죠. 데리버티브는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또는 오른쪽식 x가 a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의 극한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x-a분의 fx-fa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극한값은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또한 x-a를 h로 바꾸어 놓으면 x-a를 h로 바꿔 놓으면 x는 a 플러스 h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왼쪽식과 같은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왼쪽식 또는 오른쪽식 어느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왼쪽식이 계산하는 데 좀 더 편리한 부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한값이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를 미분 가능이라고 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구간상의 모든 점에 대해서 미분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함수 f를 구간 i상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미분은 어떤 구간상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구간 i상의 어떤 한 점에 주어질 때 그 미분값을 대응시켜주면 항상 어떤 새로운 함수를 얻게 되죠. 이러한 함수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도함수는 a를 변수로 a 자리에 x로 바꿔 넣어서 x가 i상의 어떠한 값이 되더라도 f'(x가) 존재할 때 얻어지는 함수를 f'(x로) 나타내고 이것을 기호로는 y'(이라 나타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dx분의 dy, dx분의 dy는 어떻게 얻어진 이 기호가 나오게 된 배경은 x-a를 델타 x, x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델타 x로 나타내고 fx-fa를 보통 델타 y라고 나타냅니다. 오른쪽 시험 그러면 이 부분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는데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값 x가 a에 가까이 간다면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델타 x는 델타 x가 0에 아주 가까운 값일 때를 dx로 바꿔 넣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가면은 델타 y가 보통 이제 미분 가능하다면 델타 y 또한 0에 아주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dy, d하고 델타의 차이는 d는 극한 개념에 들어가서 0에 아주 가깝다 이런 의미가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요 식은 델타 x분의 델타 y로 나타낼 수 있는데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간다는 말로 바꿔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값, 즉 델타 x가 0에 아주 가까이 갈 때의 개념으로서 dx분의 dy를 f'x로 이렇게 나타낸다. y자리에 f를 바꿔 넣어서 y자리에 f 또는 fx를 바꿔 넣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 기호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문자 d를 써서 dfx 또는 dsx, fx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기호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앞에 식을 좀 많이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의 1을 dx분의 dy의 x 이퀄 a에서 a가 필요한 거죠. 이와 같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y가 아니라 fx가 되어야 되는데 좀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러면 그리고 미분의 기하적인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다.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접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접선을 그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미분 가능이라면 항상 연속이 된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다음 함수, 지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다음 함수에 대한 미분과 생성자에 대한 성질을 알면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함수 중에서 제일 쉬워 보이는 함수인 상수 C에 대한 미분은 항상 0이 되고 X의 은성에 대한 미분은 nx의 n-1이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줄 수 있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는 비교적 쉽게 증명을 할 수 있는데 n이 음수가 되거나 유리수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n이 3분의 2가 될 때도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는 하지만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사실 이 식은 n이 어떠한 실수에 대해서도 다 성립합니다. 특히 뭐 n이 0이 된다면 x의 0성은 1이 된다고도 1의 미분이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n이 -1이 된다 하면 x의 -1의 미분은 x분의 1이 나오죠. x분의 1의 미분이 되겠고 x분의 1은 x의 -2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수함수의 미분은 사실 우리 책에서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책의 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대한 어떤 성질들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에 속하지 않고 기말고사 범위에 속합니다. 로그함수의 미분을 먼저 배우고 지수함수를 배웁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배울 때는 지수함수를 먼저 배우고 지수함수의 역개념으로서 로그함수를 배웠지만 사실 미분 적분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보면 지수함수의 정의보다는 로그함수의 정의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로그함수의 미분, 로그함수를 먼저 정의하고 로그함수에 대한 미분을 배우고 난 다음에 로그함수의 역개념으로서 지수함수를 정의하고 지수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공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성질들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치고 난 이후에 공부하니까 중간고사 범위는 아니지만 좀 미리 소개를 했습니다. EX의 미분은 EX가 되고 E가 아닌 A로 바뀌었으면 A의 X성의 미분은 A의 X성 곱하기 로그 A가 된다. 그리고 또한 로그 함수에 대한 미분, 로그 X에 대한 미분은 X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가함수에 대한 미분을 보면은 sin x의 미분은 코사인 x가 되고 코사인 x의 미분은 마이너스 sin x. 이것은 정의하고 상가함수의 합차 공식, 즉 예를 들어서 sin a 더하기 b는 sin a 코사인 b 플러스 코사인 a sin b가 되는 성질이죠.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성질과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함수의 극한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공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뭐죠?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x분의 sin x의 극한값이 1이라는 것과 스퀴저스 여론이라고 해서 스퀴저스 여론과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x분의 sin x의 극한값이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질, 이 삼각함수의 미분 법칙을 모두 다 다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좀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으로서 먼저 사칙 연산, 합성 인버스가 있는데 합성 인버스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좀 뒤에서 배우고 일단 기본 법칙인 사칙 연산과 미분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함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함수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미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1번 법칙 보면은 f하고 g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 대한 미분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렇게 돼서 아주 자연스럽다 하죠. 그리고 사칙연산 중에서 더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상수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번식을 한번 보면은 c가 예를 들어서 3이 됐다면 fx 더하기 fx 더하기 fx가 300fx가 되겠다 하죠. 그러면 1번 성질을 써주면은 c가 3인 경우에 fx 더하기 fx 더하기 fx의 미분은 f'x 더하기 f'x 더하기 f'x가 되겠죠. 1번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3배의 f'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하고 3번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3번식은 c가 3이 아닌 일반적인 어떠한 실수에 대해서도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1번, 3번이 미분 법칙 중에서 좀 비교적 쉬워 보이는 식이고 증명 또한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 곱하기 나누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2번식 두 함수의 곱에 대한 미분은 fx 곱하기 gx의 미분은 f'x에다가 gx를 곱한 거 더하기 fx에다가 g를 미분한 g'x를 곱한 것으로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요새 증명은 조금은 복잡합니다. 아주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증명할 수가 있겠고 가장 복잡해 보이는 식이 몇 번입니까? 이 중에서 쓰는데 잉크가 제일 많이 드는 거 4번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4번 증명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gx분의 fx 형태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분모의 제곱인 gx의 제곱분의 f'x 분자가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fx 곱하기 g'x로 계산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4번식의 증명, 남수에 대한 요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의 증명을 좀 이따 우리는 살펴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1번, 3번은 미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2번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4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책 안 보고 혼자 힘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면 4번의 증명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2, 3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 중에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합성함수가 있죠. 그죠?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 법칙을 체인 룰이라고 합니다. 체인 룰에 대해서 다음으로 살펴보면 함수 f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고 gx가 x 이퀄 fa에서 미분 가능할 때 g하고 f의 합성은 a에서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g하고 f 함수 f의 합성함수의 a에서의 미분은 g 프라임 갈로 fa 곱하기 f 프라임 a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그죠? fx를 u라고 치환을 해주면은 u라고 치환을 하고 a 자리에 x가 닿았다고 하면은 g하고 f의 합성함수의 미분은 g하고 f의 합성함수의 미분은 기록 dx분의 dy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이때 오른쪽 식을 보면 g 프라임 fa, g 프라임 fx, fx가 u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g 프라임 u하고 같아서 du분의 dy로 바뀌겠고 a 자리에 x가 들어가면 f 프라임 x는 dx분의 du로 바뀌겠죠. 그래서 1번 식에서 a 자리에 x가 들어갔다면 이와 같은 기호 dx분의 dy 노테이션을 쓴다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식에서 a 자리 x를 바꿔 놓으면 g하고 f의 합성은 g 갈로 fx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g하고 f의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은 g 프라임 fx에다가 이렇게 보는 게 상당히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오른쪽에 f 프라임 x를 곱해줘야 된다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 사칙 연산 그리고 합성 함수에 대한 미분을 살펴보았고 그러면 또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음, 아직 나오지 않은 거 인버스 개념이 있다 그죠? 역함수에 대한 미분은 사실 체인으로 써주면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약간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는 중간고사 이후에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체인룰까지 공부를 해 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체인룰을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4번 공식하고 체인룰의 증명은 실제로 조금은 어렵습니다. 체인룰의 증명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체인룰을 네, 적용하는 방법. 체인룰을 합성함수의 개념, 합성함수 지하방 F의 합성함수의 개념이고 합성함수는 치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그죠? 두 번째 설명할 때 fx를 u라고 치환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거나 반복되는 식이 나왔을 때 항상 치환을 하고 나면 체인룰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단순화시켜서 미분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xample 1에서 보면은 fx가 x 3성-1의 백성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f 프라임 x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좀 복잡해 보이는 x 3성-1을 u라고 치환을 한다면 fx는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u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u의 백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러면 f 프라임 x라는 것은 dy dx분의 dy가 되는데 좀 전에 배웠는 du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u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y 콜 fx를 u에 대해서 미분하는 식에다가 체인룰에 해서 u를 x에 미분하는 식을 곱해주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고 y 콜 u의 백성이라고 보면은 y를 u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좀 전에 배웠나 x의 n성에 대한 미분 공식이 nx의 n-1이라는 걸 배웠다고 하죠. 그래서 n 답에 100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100u의 99성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x의 3성-1의 미분은 x의 n성의 미분이 nx의 n-1 상수항의 미분은 0이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미분하고 상수배는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x의 3성-1의 미분은 x의 3성의 미분이 3x의 제곱, 1의 미분이 제로가 되어가지고 앞에 배운 성질을 해서 3x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함수 f'(x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x 3성-1의 백성을 전개하고 난 다음에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참고로 그죠? 우리가 유리함수의 미분 잠깐만요 볼까요? 1번식하고 1번 요 위에 다항함수의 성질 그 다음에 1, 3번을 이용하면 모든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을 할 수가 있겠다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미분은 1번, 3번식을 써주면 a 곱하기 x제곱의 미분 더하기 b 곱하기 x의 미분 더하기 상수 c의 미분, 상수 c의 미분은 0이 된다. 그죠? 그래서 다함수는 미분은 요 1번식하고 요 1번, 3번식을 이용해주면 모든 다함수에 대한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함수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다함수의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4번식을 이용하면 당함수분의 당함수로 주어진 것이 유리함수다. 그죠? 그래서 4번 공식을 써주면 유리함수에 대한 미분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리함수가 아닌 무리함수, 루트 유리함수를 무리함수라고 나눈다. 그죠? 그래서 무리함수에 루트가 들어가는 개념이 무리함수가 되겠는데 무리함수의 미분은 체인룰을 써주면 다함수의 미분과 체인룰을 써주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x 3성-1의 백성에 대한 미분을 봤는데 백성이 아니라 백성 자리에다가 2분의 1성 또는 3분의 1성 이런 100자리에 2분의 1이나 3분의 1이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리함수에 대한 미분도 또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배웠는 요 공식하고 그리고 생성자와의 계산과의 관계인 요 공식 그리고 체인룰만 알더라도 거의 웬만한 함수들에 대한 미분은 다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미분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역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까지 알면은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서 배우는 웬만한 함수에 대한 미분, 즉 한 90%, 99% 정도의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인룰을 적용하는 또 다른 예로서 항상 복잡하면 치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E의 sin x의 미분을 하시오 이렇게 되면 항상 미분할 때 체인룰을 쓸 때는 요 공식을 제일 먼저 떠올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U를 잡아줘야만 미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sin x 복잡해 보이는 것을 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 equal sin x라고 하고 E의 sin x를 y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즉 y equal E의 U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2의 sin x의 미분은 dx분의 dy가 되는데 dx분의 dy는 방금 배운 체인룰에 의해서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고 한 것에다가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식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y를 먼저 u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y equal 2의 u성이 돼서 2의 u성의 미분은 좀 전에 배운 미분 공식에 의하면 2의 u성 그대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u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u가 sin x였습니다. sin 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코사인 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fx의 n성의 미분은 u equal fx라고 두고 체인룰을 적용해 주면 dx분의 du의 n성 형태가 된다죠. fx를 u로 두면 그리고 체인룰에 의하면 이 식은 du분의 du의 n성 곱하기 dx분의 du 형태가 되어서 du분의 du의 n성이 nu의 n-1이 돼서 nfx의 n-1이 되고 dx분의 du가 f'x가 돼서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은 fx가 어떤 식이 되어도 되고 n은 실제로 잔수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수에 대해서도 다 성립하는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dx분의 dfx의 n성은 체인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nfx의 n-1 곱하기 f'x가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은 원체 많이 쓰니까 이 공식처럼 기억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EX 플러스 1의 5성 곱하기 X 3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4성의 미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분을 하기 위해서 요 식은 EX 플러스 1의 전체를 보면 EX 플러스 1의 5성 곱하기 X 3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4성의 고함수의 미분이다. 그죠? 그래서 고함수의 미분을 우리가 보면은 생성자에 계산 오른쪽 화면의 오른쪽을 좀 봅시다. 그러면은 fx 곱하기 gx의 미분이 f'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EX 플러스 1의 5성을 fx라고 보고 x 3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4성을 gx라고 보면은 이 식 전체는 fx 곱하기 gx의 미분 형태가 되어서 fx의 미분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x의 미분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배웠는 fx의 n성에 대한 미분은 nfxn-1 f'x가 되니까 이 식의 미분은 ex 플러스 1을 fx라고 보고 n을 5라고 보면 공식을 적용해 보면 이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한 x 3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4승에 대한 미분은 fx를 x 3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n 자리에 4가 들어갔다면 미분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1은 x 3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4 1의 미분으로부터 얻어집니다. x 3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미분은 x 3성의 미분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화면에 보다시피 xn승의 미분이 nxn-1이 되니까 x3승의 미분은 3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의 미분이 이 공식에 의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상수의 미분은 제로가 되어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여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4가 아니라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항을 뽑아내고 나서 전개하고 다시 항을 묶어주면은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자, 남은 시간에 체인룰의 증명도 알아야 되고, 자, 한번 보시면 같이 호감수에 대한 미분이 호감수에 대한 미분이 조금 빠져 있네요. 호감수에 나눗셈에 대한 미분 법칙 gx분의 잠깐만 셈이 gx분의 fx의 미분이 gx의 제곱분의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fx 곱하기 gx가 된다는 것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한데 나눗셈에 대한 미분 법칙을 지난 시간에 안 했죠? 안 해서 쌤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빠져 있네요. 나눗셈에 대한 미분 법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적어두겠습니다. 오케이. 자, gx분의 fx의 미분이 gx의 제곱분의 f'x, gx 마이너스 fx, g'x가 된다는 것의 증명까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서 1번, 2번, 3번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접근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접근 방법은 gx분의 fx,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것이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좀 복잡해 보이니까 치환을 해서 접근을 해도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나눗셈은 곱하기의 친구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fx 곱하기 gx의 미분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번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나눗셈을 이와 같은 형태로 fx 곱하기 gx분의 1 형태로 만들어 보면은 이 gx 자리에 gx분의 1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gx분의 1의 미분만 알면은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도 됩니다. 즉 gx분의 1의 미분만 계산을 해주면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겠는데 우리 책에서의 증명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두 번째 증명 방법이 이 방법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gx분의 fx가 두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바로 1, 2, 3번의 정리를 쓰지 않고서 정의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면 항상 치환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x분의 fx를 라지 fx라고 치환을 해서 보면 라지 f의 미분이 오른쪽 식이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라지 f의 미분은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제로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라지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x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라지 F의 정의에 의해서 이걸 이용해서 다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요 오른쪽 식이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학에서 거리를 좁혀 나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라지 F의 미분이 이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꾸 이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요거하고 좀 비슷해졌지만 아직까지 좀 차이가 있다, 그죠?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FC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요 식하고 요 식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FC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부터 요 극한값과 요 극한값이 각각 구할 수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식을 이끌어내야 되고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 두 개의 식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리미트를 없애는 식 사이의 관계, 즉 요 식을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하고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에 대해서 나타내기만 하면은 이 문제를 한 90%는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3번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작업을 하고 나면은 증명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식 h 곱하기 gx 플러스 h 곱하기 gx분의 fx 플러스 h gx 마이너스 fx gx 플러스 h는 요식과 이 식을 이용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fx 곱하기 gx 어, 네, 핵심이 되는 부분이 fx 마이너스 fx fx 곱하기 gx를 더하고 빼는 작업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래서 fx 곱하기 gx를 더하고 빼어줌으로써 더하고 빼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거 더하고 빼주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fx, gx가 다 나와 있다고죠. 그래서 fx, gx가 나오기 위해서 이 식을 써먹기 위해서 fx, gx를 더하고 빼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fx, gx를 이렇게 더하고 빼주면 왼쪽 식은 h를 또한 분자로 이 식 모양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분자로 올려주면 gx 곱하기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x 곱하기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제 그리기를 좁혀 나간다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구성을 했다면 이 문제의 증명은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 된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있도록 자,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자, 구체적인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fx를 gx분의 fx라고 둔다면은 그러면 라지 f의 미분 f'x는 데피니션에 의해서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고 우리의 목표가 그죠? 목표가 이겁니다. 그죠? 이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이거하고 가까운 식으로 모양을 변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서 라지 f는 대입을 해주면 라지 fx 플러스 h가 이렇게 되고 라지 fx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분수식은 항상 통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통분을 해서 분모를 통분을 해가지고 분수식을 단순화시키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다시 좀 전에 봤는 계산 방법에 의해서 요식 오른쪽 식 리미터를 뺏는 부분에 식이 이렇게 바뀌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주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어지겠고 다시 이 식은 분모 분자의 극한값이 다 존재합니다. 이거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할 부분은 요 gx 플러스 h가 0까지 갈 때의 극한값이 gx가 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g가 x 미분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미분 가능하면 항상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요 극한값이 gx하고 같아지고 극한값이 모두 다 존재할 때는 4층 연산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두 떨어져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gx분의 fx의 미분이 gx의 제곱분의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fx 곱하기 g'x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gx분의 fx의 미분
안의 정의까지 한번 살펴봤고, 체인룰에 대한 소개하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봤지만 증명은 아직 보지 않았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체인룰의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체인룰은 증명을 미분의 정의만 이용해서 바로 증명을 시도해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명을 잘못하기가 쉬워요. 오류를 발생하기가 쉬운데 체인룰의 증명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미분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죠. 미분의 다른 표현 방법을 사용해주면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룰의 증명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